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찰떡같이 붙여드리는 철석쌤입니다. 드디어 고빈출 시리즈 제8탄. 오늘은 211번부터 240번까지 실제 시험에서 2회 이상 반복 출제된 건설안전 핵심 문항 30개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211번입니다. 하루의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기상 조건에서 낮에도 콘크리트가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무엇입니까? 1번 고강도 콘크리트, 2번 경량 콘크리트, 3번 서중 콘크리트, 4번 한중 콘크리트. 정답은 4번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낮에도 동결이 우려되는 추운 날씨에 사용하는 특수 콘크리트입니다. 문제 212번입니다. 가설비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단관비계, 2번 달대비계, 3번 사다리비계, 4번 이동식비계. 정답은 3번입니다. 사다리비계는 가설비계의 정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213번입니다. 건물의 층수가 적은 긴 평면일 때 또는 당김줄을 마음대로 멜 수 없을 때 작업이 용이하며 수평 이동을 하면서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기계 설비는 1번 가이 대리, 2번 스티플 레그 대리, 3번 트럭 크레인, 4번 진폴. 정답은 2번입니다. 스티플 레그 대릭은 수평 이동과 세우기가 용이한 장비입니다. 문제 214번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2번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3번 각종 보호구의 구입 및 수리비, 4번 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외의 인건비.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외의 일반적인 인건비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215번입니다. 다음 중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것은? 1번 지상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번 깊이 5.5m 이상인 굴착공사, 3번 최대 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4번 제방 높이 30m 이상인 댐건설공사. 정답은 3번입니다. 교량건설공사는 지간거리 50m 이상일 때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문제 216번입니다. 모랄 서베이의 주요 방법 중 태도조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사례연구법, 2번 관찰법, 3번 실험연구법, 4번 문답법. 정답은 4번입니다. 문답법은 직접 대화를 통해 참가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217번입니다. 초고층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 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1번 자유낙하 방식, 2번 피스톤으로 압송하는 방식, 3번 튜브 속에 콘크리트를 짜내는 방식, 4번 물의 압력 방식. 정답은 2번입니다. 피스톤 방식은 높은 층까지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어 초고층에 적합합니다. 문제 218번입니다. 벽과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벽체용 거푸집과 슬래브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한 시스템 거푸집은? 1번 갱폼, 2번 클라이밍폼, 3번 슬립폼, 4번 터널폼. 정답은 4번입니다. 터널폼은 한 번의 설치와 해체가 가능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줍니다. 문제 219번입니다. 흙막이 벽에 사용되는 계측 장비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두부 변형 및 침하는 트랜싯, 2번 치갑 및 수동 토합은 변형계, 3번 응력은 경사계, 4번 중간부 변형은 레벨. 정답은 1번입니다. 트랜싯은 흙막이 벽 상부의 변형이나 치마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제 220번입니다. 집안조사 방법 중 보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질 상태를 깊은 곳까지 확인 가능하다. 2번 충격식 보링은 토사를 분쇄하지 않고 채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3번 회전식 보링은 불교란 시료 채취에 쓰인다. 4번 수세식 보링은 30m까지의 연질층에 주로 쓰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충격식 보링은 토사를 분쇄하며 채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문제 221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거푸집 존치 기간이 가장 긴 부분은? 1번 보역, 2번 기둥, 3번 외벽, 4번 바닥판 및. 정답은 4번입니다.
바닥판 밑은 하중을 직접 받기 때문에 거푸집을 가장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222번입니다. 유화제를 써서 아스팔트를 수중에 분산시킨 다갈색 액체로 깬 자갈의 정결제 등으로 쓰이는 제품은 1번 아스팔트 프라이머, 2번 아스팔트 에멀전, 3번 아스팔트 그라우트, 4번 아스팔트 컴파운드. 정답은 2번입니다. 에멀전은 물에 잘 분산되어 자갈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223번입니다. 석재의 건조 질량이 400g, 물속 질량이 300g,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이 450g일 때 이 석재의 표면 건조 비중은 얼마입니까? 1번 1.33, 2번 1.50, 3번 2.67, 4번 4.51.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항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표면 건조 비중 공식으로 계산하면 450 나누기 150이 되어 3.0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보기 중에 3.0이 없죠? 이것은 출제 의도가 절대 건조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기 비중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조 질량 400을 150으로 나누면 정확히 2.67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겉보기 비중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24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콘크리트 다짐 효과를 위하여 최대한 높은 곳에서 타설한다. 2번 타설 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3번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동바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번 비어있는 공간이 없도록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타설하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거나 구조물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 225번입니다. 집안의 투수개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립자의 단위 중량, 2번 유체의 점성계수, 3번 토립자의 공극비, 4번 유체의 밀도. 정답은 1번입니다. 토립자의 단위 중량은 투수개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인자가 아닙니다. 문제 226번입니다. 거푸집에 작용하는 연직방향 하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고정하중, 2번 작업하중, 3번 충격하중, 4번 콘크리트 치갑. 정답은 4번입니다. 콘크리트 치갑은 수직이 아닌 옆으로 작용하는 수평방향 하중입니다. 문제 227번입니다. 수중 굴착 및 협소하고 깊은 범위의 굴착과 호퍼 작업에 가장 적당한 굴착 기계는? 1번 파워셔블, 2번 항타기, 3번 클램쇠, 4번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정답은 3번입니다. 클램쇠는 수직 방향에 협소한 공간 굴착에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문제 228번입니다.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붕괴방지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배토공법, 2번 압성토공법, 3번 집수정공법, 4번 공작물의 설치. 정답은 3번입니다. 집수정공법은 배수를 목적으로 하며 집안의 직접적인 붕괴방지 공법은 아닙니다. 문제 229번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인 불안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부적절한 태도, 2번 전문 지식의 결여, 3번 신체적 부적합성, 4번 결함 있는 장비. 정답은 4번입니다. 결함 있는 장비는 행동이 아닌 물적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문제 230번입니다. 다음 중 관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의사결정에는 작업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번 인간을 조직 내의 구성원으로만 취급한다. 3번 자아 실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4번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정답은 1번입니다. 관료주의는 상층부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문제 231번입니다. 흙을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흙의 성질은? 1번 간극비, 2번 함수비, 3번 예민비, 4번 전당 강도. 정답은 3번입니다. 예민비는 점토 집안에서 흙이 이겨질 때 강도가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문제 232번입니다. 흙막 이벽의 계측 관리 중 지보공 버팀대에 작용하는 충력을 측정하는 장비는? 1번 트랜싯, 2번 로드셀,
3번 크랙 게이지, 4번 레벨. 정답은 2번입니다. 로드셀은 버팀대에 걸리는 충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문제 233번입니다. 공정계획 및 관리에 있어 작업의 집약화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번 자료화되어 있는 작업군, 2번 투입되는 자원의 종류가 다른 작업군, 3번 관리 외의 작업군, 4번 중요도가 적은 작업군. 정답은 2번입니다. 자원 종류가 다르면 집약해서 관리하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 234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용접결함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오버랩, 2번 언더컷, 3번 블로홀, 4번 스캘럽. 정답은 4번입니다. 스캘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한 가공 부위이며 결함이 아닙니다. 문제 235번입니다. 공사 시공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여 관리가 쉽고 하도급 선택이 용이한 도급제도는? 1번 분할도급제도, 2번 일식도급제도, 3번 단가도급제도, 4번 공사별 도급제도. 정답은 2번입니다. 일식도급은 전체 공사를 한 업체가 맡아 책임 관계가 분명합니다. 문제 236번입니다. 보통 콘크리트 공사에서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염수 용량으로서 얼마 이하로 하는가? 1번 0.2, 2번 0.3, 3번 0.4, 4번 0.6. 정답은 2번입니다. 철근 부식 방지를 위해 세제곱미터당 0.3kg 이하로 제한합니다. 문제 237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기본 원칙 중 맞는 것은? 1번 가까운 곳부터 타설한다. 2번 휴식 시간을 가지며 타설한다. 3번 낙하 높이는 크게 한다. 4번 타설 위치에 가까운 곳까지 펌프나 버킷으로 운반하여 타설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장비를 이용해 타설 지점 바로 앞까지 운반하여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238번입니다. 절대 건조 비중이 0.69인 목재의 공급률은 약 얼마입니까? 1번 31%, 2번 44.8%, 3번 55.2%, 4번 69%. 정답은 3번입니다. 목재의 공급률을 구하는 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1 빼기 괄호 열고 진비중분의 절대 건조비중 괄호 닫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목재의 진비중은 보통 1.54로 정해져 있으므로 1 빼기 1.54분의 0.69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약 55.2%가 나옵니다. 식만 알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보너스 문항입니다. 문제 239번입니다.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1번 골재의 조립률이란 일정 용기 내에 골재가 차지하는 실제 용적의 비율이다. 2번 비중이 큰 것은 내구성이 크다. 3번 실적률이 클수록 시멘트 페이스트량이 적게 든다. 4번 알칼리 골재 반응은 화학적 반응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조립률은 체가름 시험 결과를 수치화한 입도의 척도이지 용적 비율이 아닙니다. 문제 240번입니다.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배토공, 2번 배수공, 3번 압성토공, 4번 절토 높이의 증가. 정답은 4번입니다. 절토 높이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비탈면 붕괴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240번까지의 문항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계산 문항과 생소한 용어들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 철석.